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무언가가 새겨진 채로 태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철학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흥미진진했던 지적 대결, 바로 존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이 거대한 논쟁 속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총 6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로크가 던진 아주 날카로운 공격, 빈섭한 이론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선 라이프니츠의 정교한 방어 논리, 숨겨진 씨앗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그 다음엔 두 철학자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경험과 이성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해보고요. 라이프니츠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뭔가를 지키려 했는지 그 속사정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백 년 된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말 근본적이죠? 인간 정신의 본질을 꿰뚫는 이 질문 때문에 두 철학 거인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철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본유관념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로크 이전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타고난 지식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당시 본유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 이걸 필연적 진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 정신에 원래부터 깔려있는 기본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동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아니! 라고 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경험론의 대표주자 존 로크입니다. 로크가 제시한 비유는 정말 유명하죠. 바로 백지. 라틴어로는 타블라 라사라고도 하는 빈서판입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이 태어날 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깨끗한 종이와 같다고 주장했어요. 본유관념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거죠. 로크의 공격은 진짜 뼈를 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깐만요. 만약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같은 진리가 진짜 타고난 거라면 갓 태어난 아기나 지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결정타였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니까 보편적 동의라는 전제가 깨져버린 거고, 그렇다면 본유관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본유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고리를 그냥 박살 내버린 거죠. 그럼 지식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로크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모든 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로 단맛을 느끼고 달다 하는 관념을 얻죠.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와 같은 필연적인 진리까지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지식의 근원은 경험, 오직 경험뿐이라는 거죠. 로크의 이 강력한 공격에 철학계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합리론의 거장 라이프니츠가 등판합니다. 그리고 로크의 주장을 아주 영리하게 받아치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로크가 애들은 모르잖아 라고 공격하니까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하냐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 정신 안에 잠재된 상태로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라이프니츠가 볼 때 본유관념은 태어날 때부터 완제품처럼 우리 의식 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진 씨앗 같은 거였어요. 잠재되어 있다가 경험이라는 물과 햇빛을 만나야 비로소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는 거죠. 자, 근데 라이프니츠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크의 경험주의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한계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이게 라이프니츠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평생 하얀 백조만 봤어요. 그래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쳐요. 근데 이게 영원한 진리일까요? 아니죠. 검은 백조 한 마리만 나타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경험에 기반한 지식은 늘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진리를 두 종류로 딱 나눕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사실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과는 빨갛다처럼 우리의 경험과 감각으로 알게 되는 사실들이죠. 하지만 이건 우연적인 거예요. 즉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필연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같은 거예요. 이건 경험이랑 상관없이 오직 우리 머리, 즉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예외 없이 항상 참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한 본유관념은 바로 이 경험을 초월하는 필연적 진리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 지점이 진짜 재밌어요. 라이프니츠한테 경험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맞았나 틀렸나 검산해 보는 거. 딱 그거예요. 경험은 우리가 이미 이성으로 파악한 필연적 진리가 현실에서도 잘 들어맞는지 확인시켜주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진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원천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이프니츠는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본유관념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 논쟁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세계관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프니츠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단자론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볼게요. 그는 이 세상이 모나드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근데 특이한 건 이 모나드들은 외부와 직접 소통하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 자체로 우주의 모든 정보를 이미 다 내장하고 있는 뭐랄까 하나의 완결된 작은 우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인간의 정신 역시 바로 이 모나드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본유관념은 뭘까요? 바로 그 모나드 안에 원래부터 내장된 정보, 미리 프로그램된 코드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본유관념을 공격한 건 그냥 사소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라이프니츠가 평생 쌓아올린 세계관 전체를 밑동부터 흔드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수백 년 전의 철학 싸움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과 모습만 바꿔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대 언어학의 가장 큰 논쟁이잖아요. 아기들은 언어를 백지 상태에서 그냥 주변 소리를 듣고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놈 촘스키가 말한 것처럼 우리 뇌에 보편 문법이라는 일종의 언어 운영 체제가 이미 깔려서 태어나는 걸까요? 이거 완전 로크 대 라이프니츠 구도 아닌가요?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AI를 빈서판처럼 보고 그냥 막대한 데이터를 때려 부어서 학습시킬 것인가? 이게 로크 방식이죠. 아니면 인간의 뇌처럼 어떤 핵심적인 구조나 원리를 미리 내장시켜야 하는가? 이게 라이프니츠 방식이고요. 보세요. 수백 년 전 두 철학 거인의 이 치열한 대결은 인간 정신의 비밀을 넘어 바로 지금 우리의 미래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